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28번, 30번 세 문항에 대해서 문항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번 9월 평가원입니다. 먼저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아,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 나 fx 더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3x다. 다 fx 곱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다. 0부터 2까지 fx dx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허를 찌르는 문제였죠. 되게 좋은 문제, 약간 역시 평가원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함수라고 했지 다항함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우리 학생들은 함수의 종류가 다항함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이제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거죠. 다항함수의 수도 있는데 다항함수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형태죠. 그렇다면 벌써 다항함수라고 주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따라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함정이 될 수 있겠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대충 생각해 보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이제 아래로 볼록인 이치함수고 3x-1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아마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두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fx로 설정을 하고 얘를 이제 gx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곱은 일단 여기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막 1, 이거 합해 보세요. 합해 보면 1과 마이너스 1이 날아가면서 x제곱 플러스 3x가 합에 대한 꼴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조건인데요. 아니 가조건인데 이 지금 이 상태가 정말로 이게 G가 항상 F보다 작으냐, 혹은 F가 G보다 항상 같거나 크냐, 이거를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실제 그 교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GX가 혹시 이렇게 되진 않을지, 이렇게 접하진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니까 결국 방정식으로 보고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두었을 때 이게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방정식이 어떻게 풀리냐면, 파란색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넘어가죠. 3x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 D를 생각해 봐도 근이 있어요. 맞죠? b제곱 9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 1이 되니까 근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근도 구해집니다. 이렇게 잡히니까 x가 1 하고 2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fx, gx를 제대로 그려보면 fx는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굳이 x축은 안 그리더라도 gx는 3x-1로서 1과 2에서 교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x 좌표가 1과 2를 갖도록 하는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녀석 교점이 뭐 왼쪽도 좀 그려주고, 음, 직선입니다. 왜 이러냐? 이 녀석 교점이 이제 1이 되는 거고, x축 그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교점 x좌표 내려주면 얘가 땡땡땡 1, 얘가 땡땡땡땡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이름 gx-3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게 좀 약간 넌센스 같아요. 그죠?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fx하고 gx의 크기가 이 구간에서는 지금 크기가 gx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가조건이 지금 만족을 안 하지만 나다는 지금 너무 잘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데, 이 가조건을 만족하도록 fx의 gx가 다항함수가 안 되더라도 함수가 되도록 그거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fx 제가 빨간색, 그다음에 gx를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fx를 무조건 위로 가게, 그리고 gx를 무조건 아래로 가도록 그려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1 왼쪽에서는 이차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겹쳐서 그려보면. 그러면 빨간 색깔이 이제 fx가 되는 거고 gx는 자연스럽게 직선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1, 2에서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 색깔인 fx를 우리가 그냥 아예 직선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방함수는 되지 않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fx를 이런 식으로요. 위로 가도록 선택을 하고 뒤에 또 이제 2 이상부터는 이차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약간 꺾인 형태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fx를 잡아버리면 gx는 그 fx의 2차 부분의 일부분인 1, 2 구간은 이렇게 이제 잡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버리면 분명히 fx하고 gx를 비교해보면 같거나 큰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다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덧셈이니까 얘가 덧셈의 위치는 바뀔지언정 결국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합은 이 형태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역접이 생긴다 하더라도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덧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파란색, 빨간색 곱은 뭐 빨간색, 파란색 꼴을 하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에 대한 식이 그 변함은 없습니다. 그죠? 각 라인별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선택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이걸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20번이 오답률이 아마 높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은 빨간색인 fx의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구하라. 이 말이니까, 결국은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차함수로 보고 이차함수에 대한 적분을 쓰고 이 부분에는 뭐죠? 그 평행사변형 뭐죠?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써가지고 뭐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사다리꼴부터 처리하게 되면 1일 때 높이가 2인가요? 그죠? 2가 되니까 이제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2일 때는 5가 되죠. 2는 4에 1 더하니까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 하면 되니까 이 7, 맞나요? 7, 2 더하기 5, 7에다가 1 곱하고 2 나누면 2분의 7이 이 영역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 0부터 1까지 fx, 실제로 fx는 얘가 결정되니까 이차함수인 x제곱 플러스 1 dx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취합니다. x 세제곱 3분의 1 알면은 되게 빨리 풀리는 문제야. 그죠? 고민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다함수가 아니다 라고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함수라고 했다라는 거죠. 다함수랑 함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하게 되면 3분의 4가 되는 거고 결국은 3분의 4 3분의 4랑 2분의 7을 합하게 되니까 6으로 통분해주면 6분의 8 더하기 37, 21 이렇게 되어서 6분의 29가 답이 되는 거예요. 29. 답 3번. 이렇게 되는 되게 재밌는 문제여서 소개해드립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21학년도 9월 28번 역시나 멈춰두고 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자, 이 문제 출제 의도 0부터 x까지 ft 꼴이니까 당연히 미적분 기본 정리죠. 출제 엄청 많이 됩니다. 그죠?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로 주어져 있고 ft에 대한 넓이 함수로서 gx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ft는 다함수로서 안연속이니까 바깥 넓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미적분 기본 정리죠. 그래서 실제로 미분을 해주면 안의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뒷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fx가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라는 게 미적분 기본 정리입니다. 일단 써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친구가 0, 1에서 gx가 지금 주어가 gx입니다. gx가 증가토록 하는 실수에 의해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도함수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럼 도함수를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x가 2차 함수니까 이 친구의 대칭축의 x좌표 이거 공식 있었죠? 2a분의 마이너스 b인가요? 그 1대 2차 함수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2가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대칭축 그리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최고 계수가 음이니까 아래로 위로 볼록인 상태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뭐 많이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0, 1에서 증가토록 해야 되니까 부호가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fx의 부호가 g 프라임, 즉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0, 1에서.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a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0일 때 집어넣어 볼까요? 0일 때 a입니다. 그래서 x축 대충 그려놓고 이때가 이제 우리가 0이라고 하죠. y축 0일 때 a가 되는 상황이에요. a 마이너스 2에다 쓸 필요는 없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0부터 1까지니까 그럼 1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면 만약에 1이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지금 fx 즉 g 프라임이잖아요. g 프라임이 결국 부호 변동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니까 뻘 마가 되면서 증가 감소 이렇게 되니까 1이 이제 무조건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함수값이 1이 되는 함수값이 분명히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줘야 그 증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놈 중에서 뭐 일단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을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어 보면 A-5죠. A-5. 그래서 A A-5. 그럼 누가 더 작죠? A-5가 당연히 작죠.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뭐 대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5가 0보다 같거나 큰 게 일단 범위죠. 그죠? 그러니까 끝났죠. A-5가 0보다 같거나 크니까 A는 5보다 같거나 크고, 따라서 그렇게 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그죠? 으로 마킹해주는 28번, 보통 추가식 킬러라고 하면 28, 29, 30번에 가까운데 뭐 되게 쉽게 나온 형태다. 근데 이게 이제 미적분 기본 정리 알기 때문이겠죠? 미적기. 그래서 미적기를 그냥 단순하게 묻는 문제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대망의 킬러 30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너무 많이 다루니까 좀 약간 유형도 들어오고 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고3도 아닌데, 그리고 뭐 학생도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풀다 보니까 뭐 다 그놈 갖고 좀 그런 느낌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형태예요.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사실 30번이지만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두고요. 이대로 저를 잘 따라오셨으면은 다 좀 비슷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네, 자신감 업.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문제 읽어봅시다. 3참수입니다. 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 f3이 제로다. 그 다음 집합이 있는데 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f'x가 0을 만족하는 그런 x 실수로서 x를 갖는 원소의 개수가 only one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 a가 있어가지고 gx라는 것을 fx 곱하기 fa-x가 절대값까지 취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미분 가능할 때 이 녀석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묻는 게 이제 뻔하죠. 곱셈 함수고, 그다음에 fa-x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 그래프 개형을 실험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쵸? 천천히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일단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느끼시셔야죠.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얘가 뭐 어떤 사람 2분의 a의 대칭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과서대로 갑시다. f에 마이너스 x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동했느냐로 보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안쪽에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f가. 맞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한 거다. 얘를. 걔가 오른쪽에 있는 fa-x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얘는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도형의 이동의 단원에 의하면 fx와 fa-x 비교인데, 얘는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가면 fx가 앞에 있잖아요. 곱셈 함수인데 fx에다가 y축 대칭하고 거기서 a 어떤 수 상수만큼 a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곱셈 함수로 라인별로 곱해가지고 절대값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함수가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부드럽도록 만들어라. 요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그림을 이제 대충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충요. 자, fx 대충 그려왔고 뭐 대충이라도 이런 게 100%일 거고 이제 일단 가족권 주목해가지고 F1, F3이 0이 되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일단 저는 그냥 극단적인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가 어떨까? 이렇게 따져보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뭐가 문제냐면 나가거든요. x가 1보다 같거나 큰 상태에서 f'x가 0을 만족하는 그러면 3이 이제 일단 f'이 0을 만족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요 시점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 1보다 큰 상황에서 그래서 두 개가 f 프라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실패고 실험 빨리빨리 합시다. 좋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떠냐? 얘가 1이고 얘가 3으로서 얘가 x축이다. 자, 이렇게 되면 f1과 f3 둘 다 이제 제로를 갖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제 가능성이 있겠군 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에서도 성립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히 0인데 적기가 0이지만 이러한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0이 되는 걸 만족하죠. 롤의 정리요금 편입값 정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안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점이 사이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가 아닌 함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x축이 통과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일단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를 시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비대칭적으로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시킬 수도 있고 완전 정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시킬 수도 있는 노릇인데 아마 특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고 1, 3을 어디다가 택해야 되는 게 옳으냐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3이 되면 1에서는 이제 접기가 음수가 돼 버리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 0이 되는 시점이 요런 시점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러한 이제 x 값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 x 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나조건 만족합니다. 이 점 이후로부터는 또 이제 계속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럼 그림이 이렇게 x축이 통과되는 상태인데 얘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이래 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f의 절대값 붙었다는 얘기 결국 절대값 다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절대값이란 것은 실수에서도 배웠지만 AB의 절대값이란 것은 A 절대값 곱하기 B 절대값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고1 때 했던 게. 그래서 F 절대값하고 FA-X의 절대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 곱셈 라인을 한번 따볼 건데 fx가 접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접쳐서 올라가면은 첨점이 지금 정확히 3개가 생길 거거든요. 한번 그려보면 네, 한번 접어볼게요. 물론 fx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서 오른쪽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좀 예쁘게 한번 접어 올려볼게요. 예쁘게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높이도 똑같게. 하게 이제 변곡점에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세를 대칭을 시켜가지고 만세를 부르는 게 우리가 그 f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첨점이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니까 지금 fa-x라는 거, 즉 y축의 대칭을 한 다음에 a만큼 이동해가지고 얘 첨점에 붙여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거 혹시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있는 채로 바로 처리해버리면 얘를 y축에 대칭시킨 게 얘고 얘를 xa만큼 이동한 게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 절대값 붙은 거니까 얘를 일단 y축을 적절하게 대칭을 시켜주면 뭐 y축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축 대칭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첨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황을 잘 이동해 가지고 그 정확하게 이제 다 겹치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물론 얘는 음수일지 양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일 오른쪽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이제 y축이 대칭되니까.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얘가 이제 여기로 붙고 얘가 여기로 붙고 얘가 여기로 붙어서 정확하게 이제 그 같은 상황으로 딱 겹쳐지는 상황이 제일 베스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y축이 정확하게 요렇게 중심에 딱 있으면서 이 반대편의 지점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 주어야만 실제로 한번 y축이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3은 마이너스 3으로 가면서 이동은 몇 칸 해야 되죠?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돼버리고 1을 대칭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로 딱 이제 맞물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대칭시킨 이 녀석이 이제 1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림이 또용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또 완전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y는 x에 대칭시켰으니까 또 정확하게는 이렇게 접하게 딱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을 그 초록색도 점점이 3개 생기니까 각 라인별로 곱셈이 이제 그 미분 가능이 되려면 이 녀석은 틀림없이 이제 그 뾰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상수랑 곱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그 미분 불능일 수밖에 없겠죠. 한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근방으로 왼쪽에서 이제 그 곱의 미분법 써보세요. 지난번에도 이거 니은인가 거기서 한번 해드렸는데 바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G를 파란색으로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냥. 왼쪽에서 보게 되면 그 앞에 거 미분 즉 F에 대해서 미분 마이너스 3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오니까 G에 마이너스 3 그대로고 더하기 앞에 거 한 번만 그냥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3 앞에 거 그대로 왼쪽입니다. 뒤에 거 미분이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마이너스 됐죠? 곱셈 함수로서 이 왼쪽일 때 이제 그 각 라인에 대한 곱셈 함수에 대한 다미분계수를 지금 설정한 거고 이건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3 근방의 오른쪽에서 살펴보면 똑같이 f 플러스 프라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g 초록 색깔이죠. 마이너스 3 더하기 f에 플러스 해봤자 똑같죠. 마이너스 3 곱하기 g 플러스 f 프라임 g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같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같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일단 0 되는 건 뭐 바로 보인다 그죠? F-3은 분명히 아니다. G-3은 초록 색깔 요 부분 0이죠 0. 그래서 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리고 F-3 F-3이 어딨냐? 요 값이네. 높은 값. 예, 여기도 F-3 높은 값 같은 값이죠 이거. 그래서 뭐 얘를 K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K가 되는 거 K가. 근데 이제 보면 G 마이너스 프라임 3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고 G 플러스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기울기인데 얘 정확하게 지금 Y축 대칭이거든요. 왜냐면 원래 그 기존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접어서 올린 것밖에 없으니까 원래 기울기가 부호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 기울기랑 정확하게 사실 Y축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축의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굴링시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점에 대해서.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몇 칸 이동해야 되죠? A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로 붙고 마이너스 1이 1로 붙고 1이 3으로 붙어야 되니까 두 칸 이동해야 되는 거 오른쪽으로. 그게 바로 A 값이죠. 상수 A. 맞아요? A만큼 이동했다니까. 그래서 그 A는 2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를 이동해서 우리가 실제 곱셈하면서 살펴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긴 초록 색깔, 즉 fx랑 초록 색깔 fx는 똑같다 그죠? 그러면 그 한번 정리해 볼까? 일단 체크부터 먼저 하죠. 그냥. 일단 1에서 그러니까 지금 평점이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마이너스 1, 1, 3인데 1만 확인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일 때 좌미분계수랑 곱셈함수에 1에서 우미분계수 각각 검은색과 초록색깔의 곱셈함수입니다. 결국은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죠? 처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실수 성질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fx 곱하기 얘가 fx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fx 곱하기 fx니까 절대값 fx의 제곱. 얘가 미분 가능하냐 이걸 따지고 싶은데 절대값의 실수의 성질에 의하면 그냥 그 절대값 빼고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fx 자체가 3차 함수라서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죠. 미가를 두 번 곱해도, 즉 제곱을 해도 미분 가능한 건 변함이 없으니까 처음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한 것까지 보장이 됐었습니다. 됩니다. 그죠? 됐고. 집집에서 한 번만 확인해보면 fx가 최고 개수는 모릅니다. 뭐 오른쪽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k가 더 뾰족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으니까 k라고 둬도 아마 약분이 되는 꼴이고, x 플러스 1, 이게 집집에서 k 구하려고 하면 뭐 시간 엄청 많이 가겠죠. x 마이너스 1 보세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f에 a 마이너스 x, 그러니까 a가 2죠. 2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살펴보면 k에 x 자리에 2 마이너스 x죠. 2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뭐냐?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x 맞죠? 마이너스, 이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똑같은 그림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할게요. 그냥 대수적으로도 마이너스 x, 하기 싫다. x 3 마이너스 x, 그래서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할게요. 3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한 항 나오고, 2 마이너스 x 여기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묶을게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원래 중괄호 써야 되지만 오케이, 중괄호 써줄게요.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달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지금 3개 있으니까 앞으로 기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나왔고, 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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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어때요? 똑같잖아요. 예. 마이너스 k에 얘죠.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워지는 거고, 좀 복잡하게 되는데, 뭐 플러스니까 다 지워야 되죠. 인수. 이상은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절대값 취하면 어때요? 어차피 양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뭐 정확하게 좀 써드리면 그래요. 이거를 안 해도 됩니다. 시험 칠 때는 당연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절대값 취해버리면 결국은 똑같은 거죠. 절대값 취하면 어차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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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그냥 끝났습니다. 계산할게요. A가 2니까 지금 G8이거든요. A가 2 집어넣습니다. G8, K는 몰라도 돼요. F0 왜냐면 날아갈 거거든요. F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8 또 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 G8이란 게 뭐였냐면은 fx 두 개의 제곱이에요. 그냥 맞죠? 지금 이게 우리 고1의 실수 부분에서 나옵니다. 실수 성질에서 엄청 중요한데, 함수지만 함수도 실수 성질, 이 개념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실수 성질, 그죠? 아시는 사람 알죠? G8. 자, G8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 F8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F8에 있잖아요, 하나. F0 있고, F8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날라가죠, 이렇게 날라가고. 그럼 F0분의 F8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fx가 뭐였냐? 이거 절대값 좀 날려볼까요? 요거거든요, fx가.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8과 0 집어넣읍시다. 0 넣으면 k가 살고, 쓸게요, 그냥 천천히. k 1 마이너스 1 0는 마이너스 3 분의 8 집어넣습니다. k에 9 8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7, 8 넣으면 뭐냐? 5 이렇게 되죠. k가 날아간다 이거예요. 얘가 음수든 양수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100이든 마이너스 2분의 1이든 어쨌든 k는 날아간다. 그래도 다 성립하긴 하긴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마는 플러스가 되고 3만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3 나눠주면 결국은 37, 21에서 5 곱하는 거죠. 105네요. 105.
답이 105입니다. 105. 그죠? 되게 이제 쉽다 하면 또 용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 실수 성질들, 이런 거 우리가 그 되게 이제 무시 많이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사실은 그 공리 체결해가지고 증명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고, 완벽하게 이제 그 제 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증명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명이 중요하거든요. 증명,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가지고, 실험이 되냐 안 되냐 다 떠주고, 이렇게 제껴 나가는 과정들이 다 증명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솔직히 오늘 그 제가 여담이지만 저희 가족들하고 그 장미 축제인가 울산에 거기 이제 놀러 가면서 뭐 잠이 넘어가지고 제가 잠이 오면 수학을 하거든요. 남들 보면 얼척이 없겠지만 운전하는데 저는 운전할 수 없으니까 30번 문항을 잠깐 봐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제 그 뭐죠?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차가 밀리면 잠이 오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튕기겠고 뭐 이게 되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냥 풀어서 여기 105가 나왔다 이거 자랑 한번 합니다. 예. 30번 머릿속으로도 풀 수 있는 정도니까 한번 그래프 개형하고 이런 거 잘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연습하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저도 뭐 수학을 원래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 이제 하다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기 잃지 마시고 네. 예, 요 문제 되게 이제 신박했죠. 20번. 이렇게 이제 정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좀 열심히 달리네요, 갑자기.